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92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새전북신문 정성학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볼까요? 네. 네, 요즘에 이 돈 문제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마저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역대급 국세 결손 사태로 인해서 그 지방 재정난이 심각하다 이런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전라북도 보니까 산하공사 출연기관 그러니까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네, 용역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제 부채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그 경영 실태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네. 최근 3년간 전체 16개 그 산하기관 중에서 무려 9개가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빚이 늘었다 뭐 그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좀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전라북도의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북개발공사입니다. 네. 전북개발공사인데 부채 총액이 3년간 3,658억에서 4,747억, 즉 29%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부채 비율도 덩달아서 108%에서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되겠죠. 네. 자기자본 대비 그 부채 비율도 108%에서 139%로 그러니까 31% 포인트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 익산에 전북 섬유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이제 건물이 하나 덜렁 들어섰는데 무려 8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입주할 기업을 못 찾아서 5년째 공실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그 익산 제2산단에 보면 그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이라는 그 전라북도 산하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16개 기관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인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그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섬유 패션 클러스터 동이라는 건축물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익산 제2산단에 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1980년대 쌍방울이라든가 태창이라든가 백양 등 이런 그 섬유 업체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기업들 섬유 대기업들이 대부분 익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세대가 아니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쌍방울은 알죠. 예.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최대 섬유 생산지 중 그 섬유 업체 섬유 클러스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익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유 클러스터였는데 바로 그런 옛명성을 부활시키고자 전라북도가 바로 아까 그런 연구원 그 에코섬유 연구원이죠. 그렇죠. 그 에코섬유 연구원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업 일환으로 섬유 패션 클러스터 동이라는 거를 또 새롭게 추가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련 기업들을 입주해서 뭐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설을 맞습니다. 무려 80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건데 정확히는 이제 82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분양을 임대 분양을 하게 됐는데요. 전체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8개사 정도인데 그 절반 정도인 지금 보니까요, 그 8개사입니다. 딱 절반도 안 되죠. 8개사 정도만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봉제 인력 그 기능 전문인 양성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2016년에 했던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2016년 당해 한 1년만 하고 그 이후에 끝나버린 걸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뒤늦게서 파악이 된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중단되다 보니까 당시에 그 교육용으로 사놓았던 재봉틀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6억 6천만 원이나 들여서 100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도 같이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녹슬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라북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의 도중에 이런 사실들이 뒤늦게 들통이 나서 지금 말썽이 난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실까요? 네, 최근에 그 전주시 의회에서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 이때 나왔던 이제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시정 소식지가 있어요. 이름이 전주다움이라고 하는 시정 소식지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하는 차원의 이제 홍보지인데 이게 시정 홍보지냐, 시장 홍보지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좀 전에 앞에서 이슈도 점검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거진 겁니다. 홍보잡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주다움이라는 홍보잡지 발행비를 내년도 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또 불거진 건데 작년 11월에 불거진 문제입니다. 바로 그 딱 1년 전이죠. 지난해 이맘때 불거진 건데 완산선관위가 전주시를 향해서 경고성 주의 조치를 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
세금을 들여서 시장 홍보 과도하게 홍보해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 홍보지니까 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일인데 정책들, 그런 것들, 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잡지여야 하는데 소식이 담겨야하는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전체 35쪽입니다. 전체 그 페이지 뷰가 35쪽 분량인데 이 가운데 10쪽이 바로 우범기 시장 취임 100일 인터뷰로 채워졌습니다. 무려 3분의 1 가까이 취임 인터뷰로 채워졌는데 거기 외에 또 여러 군데 사진이나 뭐 이런 소식들이 간간히 좀 들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야 이거 선거법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 발행하는 것까지는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자 너무 많은 양의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시장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경우는 소재를 시장으로 다룰 경우는 문제가 선출직 단체장을 다룰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주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도 선관위에 소환자 조사를 받기도 한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뭐 예를 들어서 우범기 시장이 뭐 전주 다음에 내 사진 많이 걸어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과잉 충성이 빚은 뭐 결과 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과정에 이걸 또 규명하게 밝히는 또 뒤늦게서 이제 이걸 찾아내서 지금 문제 삼은 전주시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 삼은 건데 김세혁 전주시의원입니다. 자, 바로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임 시장에 대한 과잉 충성 경쟁이 빚어진 총극이다. 이런 바로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도 문제 삼았지만 전주시의회 측에서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혈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주인공인 잡지를 만든다고 하면 뭐 시민들도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선관위에서 경고까지 받은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디지털, 발음도 안 됩니다.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었는데 그거하고 빗대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새만금위원회도 먹통이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 같아요. 어떤 비유가 적절했습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들 새만금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같으면 좀 대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 아시겠지만은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에 새만금 예산이 지금 무더기로 삭감이 됐고 거기다가 새만금 기본계획조차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 새만금위원회를 아셔야 합니다. 새만금위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국무총리가 당연적으로 위원장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표현한 새만금위원회 위원들이 꿀먹은 벙어리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우리 전주 출신의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그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데 한덕수 총리는 정부 대표 위원장이고 민간 대표 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입니다.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2명인데 2명 다 전북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15분인데 그중에 절반인 7명이 바로 전북 출신 현직 인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 삭감 문제라든가 MP 마스터 플랜 종합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이런 파행이 돼서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개선되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께서도 좀 고민하셔야 할 게 새만금위원회의 전북 대표 좀 전에 민간위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들이 거기에 가 있는 이유는 전북 대표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전라북도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마스크 해제됐으니까 마스크 좀 벗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이게 지금 우리도 이거 좀 다뤘던 내용인데 그 정부가 지역화폐 그 발행 지원 예산을 전에 이제 삭감했잖아요. 물론 이제 국회 과정에서 지금 뜨겁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역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지역화폐 그 상인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도와줄 곳이 어디냐? 전북도 넘어가자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그 세수 결손 사태라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있고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지역화폐로 우리가 그래도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도 숨통이 튀었던 요인이 지역화폐 덕분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또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또 안 좋아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상학 기자 수고했습니다.